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8일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장실 전 문화부 차관,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낸 김장실 전 차관이 저한테 보낸 페이스북 글을 읽다가 요것은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분의 글이 제목이 근사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나 그것을 뒤집을 수도 있다. 물은 배를 띄우나 그것은 뒤집을 수도 있다. 이 말은 한자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주민수입니다. 군주,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백성은 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군주, 민수, 이게 김장실 선생이 쓴 글의 키워드네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친구와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오랜 장마로 서울 시내 여러 곳이 침수되는 등 도로 사정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철을 탔습니다. 마침 한강을 건너는데 강을 따라 흐르는 거대한 흙탕 물줄기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져 아슬아슬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자 우리가 건너는 다리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올림픽 대로와 강북 강변도로는 침수되어 차가 다니지 못함에 따라 도로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평소 잔잔히 흐르던 한강의 물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 어느 순간 세상을 삼킬 듯한 급류로 변하여 무서운 재난을 일으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물의 정치 사회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고전 순자 왕제편에 보면은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은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은 배를 띄울 수는 있으나 물은 뒤집을 수도 있다.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심이 천시민이 백성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선정을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주민수라고 쓰지만은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 군주민수라는 고사성어가 나오는 전후 맥락을 살피면은 이게 바로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인데 백성이 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임금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말입니다. 이게 한자 고사성어의 아주 묘미죠. 김장실 씨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요즘 문 정권은 민심을 역행하는 일을 너무나 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여야 간에 쌓였던 의회 내 관행과 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용과 타협으로 소수자의 의견을 인내 있게 듣고 담아내는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등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7년 6.25 선언 이후 개헌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회를 다수당이 지금처럼 전유행한 예는 없었습니다.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다수결 표결로 가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제1당 과반수를 넘더니 그리고 이른바 국회 선진화 조항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더니 이렇게 독재적으로 나온다. 바로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와 전통 위에 섭니다.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자는 그게 바로 좌익이고 계급투쟁론자입니다.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사법적 판단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민사회 여론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정권 핵심 인사와 언론기관 등이 문 정권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검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원유착 사건이란 게 들여다보니까 권언유착이더라 하는 이런 맥락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재산권은 안중에 없는 듯 가혹한 데다 자전 변경으로 일관성을 상실한 징벌적 조세 정책을 태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 거둘 때는 정권이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착취 수단 또는 벌 주는 수단으로 벌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아 정권 차원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그 과오를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에다 내로남불의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적과 아군처럼 편을 갈라서 싸우다 보니 국민 화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국민들은 정권의 잘못이 있어도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웬만하면 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인내의 한계, 다시 말해 그 임계점을 넘으면은 그때는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지금 문정권을 움직이는 분들은 군주, 민수,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데다 먹고 살기도 힘든 현 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야 노도 같은 민심을 정돈할 수 있는지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그러니까 군주민수입니다. 군주민수. 요사이 홍수가 나니까 군주민수란 말이 더 실감 나네요. 이 비슷한 말이 비리법권천이란 말입니다. 비리법권천. 비리법권천은 이 법률가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그 원천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리, 그릇된 것보다는 이치에 닿는 것이 더 강하고 논리보다는 법이 더 강하고 법보다는 권력이 더 강하다. 지금 이 단계입니다. 법보다는 권력, 즉 문재인 추미애가 검찰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보다는 하늘이 더 강하다. 여기서 아주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비리법권천. 그릇된 것보다는 이치가 강하고 이치보다는 법이 강하고 법보다는 권력이 강하고 권력보다는 하늘이 강하다. 천. 그럼 천이 뭐냐? 천이 바로 동양에서는 백성입니다. 백성, 민심, 여론 또는 역사의 흐름, 대세 뭐 이런 거죠. 그 말이 바로 군주민수입니다. 군주민수를 풀면은 비리법권천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은 무능하면서 오만하다는 점입니다. 유능하면서 오만하면 정권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하면서 오만하면 오래 못 갑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데도 오래 가려면은 방법은 있어요. 선동과 폭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동과 폭력을 사용하면은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시리아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검사, 기자들이 이 체제를 지켜내야 합니다. 군주민수,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분노한 물, 분노한 민심. 이 문재인 정권에는 어떻게 압박을 가할 것이냐, 또는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아주 이 짧은 임기 중에 대호각성해서 유턴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본인도 좋고 그리고 국민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질주하면은 결국 벼랑에서 떨어지는데 혼자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을 끌고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끈을 잘라야 되죠. 대한민국을 끌고 벼랑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국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이냐 하는 고민을 다 함께 해야 될 주말입니다. 군주민수.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물은 또한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이 무섭습니다. 불보다. 감사합니다.